네, 반갑습니다. 보이는 부동산 경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요, 진행되는 경매 물건 중에 여러분들이 자칫 특히 이제 경매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 휘둘릴 수 있는 그런 물건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들어갔다가 명도 저항이 커서 혹은 협상이 잘 안 돼서 또는 낙찰자가 불리할 수 있는 부분까지 트집을 잡아서 많은 비용을 요구하거나 혹은 소위 말해서 꾼이라고 하죠. 자칭 경매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법인으로 이제 운영이 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주로 법무법인이나 이제 이런 데죠. 자, 그런 데에서 임차인한테 우편물을 많이 보내요. 너 임차를 좀 더 하게 해줄게. 경매를 지연시켜 줄게. 언제까지는 좀 더 있을 수 있게 해줄게. 돈 줘. 이런 식으로 임차인 컨택을 한다고요. 그렇게 만약에 체결이 돼서 저항이 들어온다면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으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그래요. 자, 오늘 물건도 그런 부분이 조금 예상되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경매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좀 유의해서 좀 보시라. 저희가 경매 교육 겸 물건 소개 겸 문제점 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물건은 펜션입니다. 펜션 경남 통영에 있는 관광지 미륵도 관광특구 내에 자리하고 있는 펜션이 되겠습니다. 많이 떨어져서 아마 이번 회차에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게 내일 모레거든요. 자, 우선 물건의 위치는 여기인데 이게 미륵도 관광특구거든요. 자, 이 통영대교를 이렇게 지나면 이 섬 전체가 미륵도 관광특구입니다. 펜션도 많고요. 케이블카, 루지, ES 리조트, 동원 CNC 골프장, 다라공원 박경리 기념관, 그리고 낚시 포인트들도 많고요. 자, 그 가는 길목입니다. 여기가 통영대교고요. 이렇게 넘어가서 쭉 산양읍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세포마을 내에 위치하고 있는 오늘 펜션입니다. 좀 확대를 보시게 되면 자, 이 펜션인데요. 여기 주변에도 펜션들이 이렇게 많이 있죠. 자, 오늘 물건은 시스타 펜션이라고 해서 야외 수영장이 있고요. 두 개 동으로 되어 있는 펜션이 되겠습니다. 감정가 대비 한 절반 정도로 떨어진 걸로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자, 여기 수영장이 있고요. 여기 주차장. 여기 두 개 동에 이렇게 펜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7개 호실로 되어 있고요. 1, 2층은 이제 원룸, 그리고 위에 층은 복층 형태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자, 내부를 보시게 되면 대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요것보다 깔끔하진 않겠지만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3층에 이제 복층 형태로 되어 있는 객실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경매 물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1 타경 4934번입니다. 산양은 남평리 1285 외 2필지고요. 자, 숙박시설 되어 있습니다. 토지 면적이 422평, 건물이 221평이고요. 감정이 11억인데 6억 1351%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올 3월에 누가 낙찰이 됐죠, 그죠? 낙찰이 6억 1700이 됐는데 불허가가 났습니다. 자, 이게 왜 불허가가 났는지를 문건 송달 내역으로 봤더니만 자, 보겠습니다. 자, 채무자 겸 소유자 박모모 씨가 재감정 평가 및 보완 감정 신청 제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재 감정 평가가 잘못된 게 있다. 누락이 됐거나 잘못 표기가 됐거나 또는 감정상에 조금 잘못 시세 책정을 했다거나 이런 것들 오류가 있을 때 이해관계인 특히 채무자나 소유자가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3월 24일 날에 재감정 평가 및 보완 감정 신청을 했죠. 자, 보시면 3월 27일 날에 매각이 되고, 그러니까 매각일 이전에 감정을 좀 다시 해줘, 이게 잘못됐어요 라고 채무자 겸 소유자가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한 겁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경매 진행 단계에 있어서 하자나 흠결을 잡아가지고 경매를 무력화시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경매를 지연시키는 행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채무자 겸 소유자가 일반인 개인일 텐데요. 현재 채무 상환을 하지 못해서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전문가가 아닌 이상 재감정 평가해가지고 보완감정 신청해서 낙찰자가 불허가 되게끔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일반인들은 그게 안 됩니다. 저희는 이걸 워낙 많이 해보다 보니까 요런 보완 서류를 내서 무력화했네. 그 말인즉슨 법무법인이나 이런 걸 늦춰줄게, 무력화해줄게 하는 그런 우편을 받고 그런 업자들하고 결탁을 했네. 이렇게 저희는 보거든요. 아마 맞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경매를 지연을 시키게 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됐냐, 만약에 지금 여기 3월 달에 이 낙찰자가 잔금을 내고 했으면 한 5, 6월 달에는 소유권이 이전이 되고 명도가 완료됐겠죠, 그죠? 자, 그렇게 되면 펜션이 여름 한철 장사입니다. 사실은 여름 매출이 거의 1년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비수기를 버틸 수 있는 힘이 여름 성수기 때 매출이 올라와 줬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아마도 예상컨대 소유자분께서 한번 경매를 늦춰서 여름까지는 장사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법무법인이나 법률 관련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의뢰를 해서 이렇게 감정의 흥결을 잡아서 경매 진행 상황에 있어서 흥결을 잡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름까지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다라고 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문건 송달 내용만 저희는 봐도 알아요. 상황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8월 21일 날에 6억 1300인데 내가 관심이 가는 물건인데 들어가도 될까요? 안 될까요? 들어가도 돼요. 됩니다. 또 흠결이나 하자를 잡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감정 보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절차상의 하자를 잡지 않는 이상 아마 경매가 진행될 확률이 큽니다. 물론 좀 더 디테일하게 하자나 흠결을 꼬집어서 뭐 송달이 안 됐다거나 뭐 어떤 그런 꼬투리를 잡아서 또 한 번 연기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걸 두 번, 세 번 계속 연기할 게 아니라 여러 만차를 보고 그렇게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입찰을 해도 무방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물건을 주의해야 되는 물건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자, 법률 관련 전문가 좀 나쁘게 말하면 꾼입니다. 꾼. 돈 벌 게 없으니까 뭐 이런 거 조언을 해준다 하면서 이렇게 돈을 받고 법무법인들이 이런 일을 하는데 다른 데서 돈을 벌 일이 없나 봅니다. 이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뭐 폰트 가지고 막 이렇게 우편물 보내가지고 하나 걸려라 두 사람 걸려라 해서 살짝 겁주면서 합의금 받아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법무법인들이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뭐 법무법인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이제 법무법인이 있다는 거고 어쨌든 그렇게 진행이 됐을 때 불특정 다수가 이제 손해를 보는 이제 겁이 나서 이제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임차인이 걸려있는 경매 물건에 막 이렇게 뿌립니다. 뿌려서 뭐 의뢰가 들어오면 하자 연결 잡아서 인정시켜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이제 업체가 만약에 이제 컨택이 됐다 하면 이렇게 경매 기일도 좀 연기를 해주고 나중에 낙찰자가 나타나면 이렇게 대응해라 하면서 이사비를 좀 더 받을 수 있는 서로의 하자나 흠을 잡아가지고 좀 이렇게 견줄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도 조언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물건을 초보들은 좀 조심해서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물건을 보니까 건축물 대장상에 22년 7월에 그러니까 작년 여름이죠. 아마 이게 농어촌 민박이 제대로 신고가 안 되고 영업이 됐었던 거 봐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농어촌 민박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3층에 사무실로 바꾸고 용도 변경을 했습니다. 1층도 일부 사무실로 바꾸고 그러니까 230평방미터 건물당 230평방미터가 안 되게끔 이렇게 건축물 대장에 용도 변경을 일부 했거든요. 자, 그렇게 요건을 갖춰놓고 농어촌 민박업을 아마 신고가 되고 운영을 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3층의 일부분이 사무소로 용도 변경이 됐다면 자, 보시면 여기 3층이 2종 근생 47.345평방미터 그리고 1층도 마찬가지 자, 일부 근생 사무소로 이렇게 변경을 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조건을 맞춰가지고 농어촌 민박 신고를 득하고 영업을 했을 텐데 과연 이걸 그대로 사무소 용도로 썼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안에 사무실이 아닌 주택으로 이렇게 바꿔서 손님을 다 맞이했을 거라고요.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해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낙찰을 받으시고 농어촌 민박 신고 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가 만약에 사무소 용도로 용도 변경이 된 이 부분이 주택으로 돼 있다면 그러니까 손님을 받을 수 있는 객실로 돼 있다면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원상복구를 안 한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내주는 농어촌 민박에 대한 신고를 이제 득할 수가 없어요. 자, 작년에 이렇게 용도 변경을 하고 정상적으로 농어촌 민박 허가를 이제 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면 만약에 이렇게 펜션이 용도 변경이 됐다면 이번에 소유주가 바뀌었을 때 나올 수도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자체 담당 주무관마다 좀 다른데 어떤 사람들은 소유자가 바뀌면 일일이 다 나와 봅니다. 용도를 제 용도에 맞게 펜션 용도에 맞게 쓰고 있는지 아니면 뭐 불법으로 따라낸 건 없는지 불법 건축물 없는지 용도를 다르게 쓰고 있지는 않은지 이렇게 해서 나와 봅니다. 주로 어떨 때 나오느냐 하면 농어촌 민박 허가를 득한 지가 오래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작년에 용도 변경을 농어촌 민박에 맞게끔 민박 허가 요건에 맞게끔 230평방미터 이하로 이렇게 바꿨다고요. 작년 7월에. 그렇기에 이번에 안 나오고 농어촌 민박에 대해서 허가를 내줄 수도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전 소유자는 이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분은 근린시설로 해놨는데 지금은 객실 형태로 바꿔서 손님을 받고 있다. 불법 용도 변경을 한 것을 본인은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요. 현재 그렇게 쓰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 이사비 더 줘. 아니면 여기 냉장고나 TV 이런 거 포함해서 나 얼마 줘? 뭐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낙찰자는 못 주겠다. 나 집행할래.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 알았어. 그럼 나 지자체 허가권자에게 민원 넣을게. 너 펜션 못하게. 이렇게 밀당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하나의 예를 든 거. 이게 뭐 문제 없을 수도 있어요. 이종 근생은 그냥 이종 근생으로 지금 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자, 이런 식으로 트집이나 태클을 잡아가지고 낙찰자가 곤란할 수 있는 상황을
끄집어내서 명도 협상을 하도록 조언을 준다는 얘기예요. 어떨 때 지금처럼 경매를 많이 해본 이 꾼들이 붙어가지고 조언을 해줄 때, 그럴 때 경매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이 낙찰받았을 때 명도의 어려움에 봉착을 할 확률이 큽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요지는 여기 문건 송달 내역의 이것만 봐도 일반적이지 않은 보안 감정을 통해서 감정평가서의 보안이죠. 이거를 통해서 경매의 진행을 늦추고 낙찰자가 불허가 되게끔 하는, 자, 이런 방법을 썼다는 것은 전문가나 업자가 개입이 됐다. 따라서 이 물건을 낙찰받는 사람이 그런 전문가들의 저항에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저희가 추정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뭐 6억이면 뭐 저렴하긴 한데, 만약에 이 물건이 마음에 든다라고 하셨을 때는 이렇게 전문가가 붙어서 조력자가 돼서 경매 진행을 늦춰왔고, 또 낙찰자가 명도를 할 때 조언을 해서 저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돼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시고 예상하시고, 물론 이게 100%는 아닙니다만은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는 물건이기에 그런 부분 감안하시고 한번 보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트집 잡으려면요, 제가 채무자 입장이면 트집 잡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많이 해본 사람들은 안다고요. 근데 처음 낙찰 받으시는 분들은 이 대응이 좀 어렵죠, 그죠?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오늘 물건은 통영에 있는 이제 펜션 물건을 가지고 당장 내일 모레 입찰인데, 업자나 전문가가 개입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물건이기에 좀 조심하시라, 그런 의미에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물건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엔 또 다른 물건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